다솜처럼 이곳은 외로움 속에 피어나는 시니어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삶의 끝자락이 아닌 또 다른 시작점에서 만나는 따뜻한 연애. 오늘도 다정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세상의 모든 조명이 꺼진 후에도 사랑이 어떻게 피어나는지를 보여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조던과 예벳 프리에토의 사랑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래요? 한때 공중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사나이라고 불리던 남자. NBA에서 6번의 우승, 5번의 MVP. 그가 은퇴 후 처음 느낀 감정은 고요함이 이렇게 무거운 거였나? 였습니다. 조던은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던 건 경기장에서였죠. 팬들이 함성을 지를 때. 그런데 그 모든 게 사라진 뒤 나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겠더군요. 그는 하루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대형 TV가 있었지만 그는 종종 그걸 끄고 창밖으로 저무는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잃어버린 공은 다시 튕겨 나오지 않았고 메달과 트로피는 어딘가 먼지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과거형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혹시 당신도 그런 적 있으셨나요? 잘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문득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날들. 마이클 조던에게도 그런 밤이 있었답니다. 2008년 마이애미. 라틴 재즈가 흐르는 한 클럽의 밤. 네온 사이는 붉고 푸르게 반짝였고 창문 너머로는 따뜻한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그 속에서 그녀는 마치 조용한 음악처럼 조던의 시야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벳 프리에토. 깨끗한 하얀 드레스를 입고 붉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신 그녀는 주변의 화려함에 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럽고 깊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요함이 빛나고 있었죠. 조던은 그녀에게 다가가 의외로 서툰 농담을 던졌습니다. 혹시 농구 싫어하진 않으시죠?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죠.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당신만큼은 좀 흥미롭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클럽 구석에 놓인 조용한 소파에 나란히 앉아 다른 누구보다도 적은 말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데우는 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와인을 기울일 때 유리잔을 타고 흐르는 액체는 마치 그의 마음속에 조용히 번지는 설렘 같았습니다. 조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다니. 예벳 프리에토. 그녀의 이름은 그리 유명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소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짙은 갈색의 머리카락은 쿠바의 저녁 바람처럼 자연스러웠고 햇살 아래선 살구빛 피부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조던을 진짜 사로잡은 건 그녀의 침묵 속에 흐르는 언어였습니다. 그녀는 시끄럽게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더 진한 공감, 눈빛 하나로도 마음을 꿰뚫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예벳은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겉모습에만 갇힌 사람이 아니었죠. 그녀는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질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가난한 이민자 집안에서 자라며 자신의 이름보다 더 자주 현실과 마주해온 사람. 조던이 성공과 명성으로 흘러넘칠 때 그녀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경기장 밖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당신 자신이 알게 되길 바랐어요.
그 말 한마디는 조던에게 트로피보다 더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당신 곁엔 어떤 사람이 있나요? 당신이 자랑스럽지 않을 때조차 당신을 존중해주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은 당신이 정말 필요할 때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존재인가요?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로만 깊어지지 않습니다. 조던과 예벳은 화려한 레스토랑보다 마이애미 외곽의 조용한 산책길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자주 가던 길은 나무 터널이 길게 뻗은 오솔길, 아스팔트 대신 흙과 나뭇잎이 발끝을 스치는 그 길 위에서 그들은 종종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어느 날엔 조던이 예벳에게 농구공을 던져주며 장난을 걸었습니다. 자, 덩크해볼래? 그녀는 눈을 흘기며 말했죠. 그건 당신 전공이잖아요. 난 사랑으로 덩크할래요.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벳이 고향에서 배운 쿠바식 치킨 요리를 하고 조던은 음악을 틀고 와인을 따랐습니다. 그날 저녁 촛불 하나 켜놓은 부엌에서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아 웃었습니다. 나 이렇게 조용한 집도 참 좋다. 조던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있는 집이라면 말이야. 우리는 자주 묻죠.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냐고. 어쩌면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이 같은 리듬으로 숨쉬기 시작했을 때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랑엔 언제나 햇살만 있는 건 아니죠. 두 사람은 몇 번의 큰 다툼도 겪었습니다. 특히 조던이 과거의 삶에 대해 정리하지 못했던 시기, 그의 감정 기복은 예벳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조던은 말없이 방에 틀어박혀 몇 시간 동안 음악만 들었습니다. 예벳은 조용히 노크하고 말했죠. 마이클, 나는 당신을 고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당신이 괜찮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그 말에 조던은 울었습니다. 키가 198cm나 되는 농구의 제왕은 그녀 앞에서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조던은 그녀를 내가 선택한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누가 내 손을 잡아주는가로 드러나는 법이죠. 당신은 누구의 평화이고 싶으신가요? 여기서 잠깐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2013년 4월 27일 플로리다의 작은 도시 팜비치. 바람은 부드럽고 하늘은 티 하나 없이 맑았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심어진 야자수 사이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수트를 입은 마이클 조던. 그는 손에 조그만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서약이 적힌 쪽지였죠. 하지만 그 종이를 수십 번 접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맞은편에 선 여인 예벳 프리에토는 은은한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부드럽게 묶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동자에는 묘한 울렁임이 있었습니다. 그녀도 떨리고 있었던 거죠. 결혼식은 바닷가 채플에서 열렸고 하객은 약 300명. 비욘세와 어셔가 축가를 불렀고 잔잔한 바람 속에서 재즈밴드의 선율이 흘렀습니다. 그 장면에서 조던은 말했습니다. 나는 농구로 세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여인을 위해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는 이제 왕좌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남편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가에서 시작된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사랑에 실패할 수 있나요? 마이클 조던은 첫 아내인 후아니타와 1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세 아이를 낳고 평범한 가족의 삶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06년 조용히 이혼했고 그 이후 조던은 오랜 시간을 사랑이란 감정에 대한 회의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죠. 나는 잘못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예백과의 만남은 그에게 그런 자신을 다시 마주할 용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한 번 실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용기에서 더 진짜가 된다는 걸요. 혹시 사랑에 실패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실패가 당신을 주저앉게 하나요? 괜찮아요. 사랑은 다시 시작하는 이에게 더 많은 빛을 주기도 하니까요. 중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그 사랑에는 열정보다 이해가, 모험보다 존중이 먼저입니다. 조던과 예벳의 사랑은 격렬하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쌓아 올린 신뢰였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완벽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진짜로 깊어집니다. 예벳은 조던을 영웅이 아니라 삶의 상처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남자로 보았고, 조던은 그녀에게서 내가 누군가의 안정감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꽃은 늦게 핀다고 그게 덜 아름다운 건 아니죠. 오히려 더 깊은 뿌리를 내린 사랑일지도 몰라요. 당신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자주 사랑의 조건을 답니다. 이 나이에, 이 상황에, 이 삶의 무게를 지고 과연 사랑이 가능할까?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타이밍이 아니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시작되는 것. 당신도 한 번쯤은 아프게 이별했던 기억이 있겠지요. 어쩌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엔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조던과 예벳의 이야기처럼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조용하고 단단한 사랑이든 그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있다면 그건 이미 충분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의 마음엔 어떤 장면이 남으셨나요? 혹시 누군가를 다시 사랑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피어오르셨다면 그 마음부터 소중히 안아주세요. 다솜처럼 이곳은 언제나 당신의 마음에 한 줌의 따스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